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를 늘려온 한국투자저축은행 이하 한투저축은행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전체 대출금의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이뤄져 있는데 이 가운데 브릿지론 규모는 7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 한투저축은행 건전성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. 올해 9월 말 기준 한투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3조 2,1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자산 규모가 1.7배 더 큰 OK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대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인데요. 한투저축은행의 전체 대출금인 6조 9,902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%에 달합니다. 한투저축은행의 경우 저금리 장기화가 이뤄진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금융을 크게 늘렸습니다.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한투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8,211억 원에 불과했지만 약 4년 만에 4배가량 급증했는데요. 지난해부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졌고 이에 따라 한투저축은행 부동산 관련 대출 자산의 건전성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9월 말 한투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1%대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4.33%로 2.77%포인트 올랐습니다. 특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1.85%에서 6.7%로 거의 5%포인트 가까이 악화됐습니다. 전체 연체액으로 보면 지난해 3분기 482억 원에서 1,391억 원으로 거의 3배가량 증가한 점도 눈에 띕니다. 또한 잠재 부실로 해석되는 요주의 여신도 4,804억 원으로 1년 전 2,629억 원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. 다행인 점은 올해 상반기 자본 확충으로 손실 흡수력이 그나마 완화됐다는 점인데요. 지난해 말 한투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10.9%로 저축은행 업계 평균치인 13.15%를 크게 하회했었습니다. 당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198.9%로 저축은행 평균인 80%보다 위험 노출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요. 지난 3월 4,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후 BIS 비율은 16.3%까지 개선됐고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와 브릿지론 비중도 각각 116.4%까지 낮아졌습니다.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.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 여신 비중이 높아지면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데 이는 또 다시 BIS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한투저축은행 순이익은 1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7억 원보다 81.2% 줄어들었고 16%대까지 개선됐던 BIS 비율도 15.72%로 조정됐습니다. 특히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브릿지론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. 올해 상반기 기준 한투저축은행의 브릿지론 보유액은 7,736억 원입니다.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본 PF 대출을 받기 전에 고금리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단기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.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. 브릿지론의 경우 미래 개발 가치를 판단해 사실상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본 PF로 전환하지 못한 브릿지 여신들은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연장을 하고 만기를 연장한 여신에 대해선 부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는 동안에는 건전성 지표가 눈에 띄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